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투싼이 출시를 하고 디젤 가솔린에 이어서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려고 머나먼 용인까지 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디젤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도 아직 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택 비율이 좀 적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디젤이랑 전기차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투싼 가솔린 디젤보다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혹하실 텐데요. 하이브리드를 진짜 타고 계시는 오너분들이 말하는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차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성능인데 진짜 디젤이나 가솔린보다 훨씬 나으면 나았지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이 투싼도 이번에 한 단계 윗등급인 소렌토와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230마력에 35.7토크, 그것까지 동일합니다. 이거면 뭐 말 다 했죠. 왜냐면 동일한 파워트레인에 어떻게 보면 끌고 나가는 차체는 조금 더 가벼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렌토 정도의 공간감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쌩쌩 가볍게 잘 나가는 투싼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정숙성이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고속주행할 때는 가솔린 엔진이 개입해서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이론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맞는데 고속주행을 할 때도 전기 배터리로만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30-40km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 보통 도심 주행에서는 차가 많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신호에 걸렸을 때 이렇게 저속 주행할 때는 훨씬 더 조용하겠죠? 또 연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식 연비로 봤을 때 가솔린보다 디젤이 연비가 이 정도 좋고 또 디젤보다 하이브리드가 이 정도 좋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딱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각각 200 정도씩 더 비싼데 뭐 디젤이나 가솔린은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공식 연비에 나온 것보다 4에서 5 정도는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도 제가 막 연비를 그렇게 신경 써서 연비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20을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공식 연비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 뭐 얘도 그렇겠죠. 더군다나 도심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도심 주행에서는 고속 주행보다 연비가 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심 주행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싼 하이브리드 구입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차를 살 때는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라든지 아니면 잔존 가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투싼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분들이 투싼을 많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길게는 한 5, 6년 사이에 중고차로 많이 이제 내놓으실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내연기관 디젤을 시작으로 법적인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중고차를 팔 때쯤에는 디젤을 타는 게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이 많고 또 그렇다 보면 디젤 수요가 점점 줄면서 또 중고차 가격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솔린이나 디젤이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싸니까 기분 좋게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 때 좀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변속기인데요. 1.6 가솔린에는 7단 DCT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DCT 특유의 저속 구간에서의 그 꿀렁거림? 그런 게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저속 구간에서 전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그 꿀렁거림이 훨씬 덜한데 6단 자동 변속기까지 들어갔으니까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저속 구간에 운행을 하면서도 정말 매끈하고 부드럽게 잘 나간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아반떼라든지 투싼 같은 준준형 차량들에서 오는 그 저속 구간의 좀 더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속 구간에서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나가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때 부가세, 취득세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일 낮은 모던 트림을 구입하는 금액이 2,857만 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솔린 차량 모던 트림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350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실제로 구입할 때 이런저런 세금까지 다 합쳤을 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단계 윗등급으로 보면 24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뭔가 가격표로 봤을 때는 400~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장 50% 할인이라든지 터널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시거나 공공기관에 자주 방문할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차량 이부제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냥 자유롭게 오다닐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모던 트림, 그러니까 깡통이 진짜 소위 말하는 깡통처럼 뭐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돼요. 가솔린에서는 10.25인치 이 디스플레이랑 여러 가지 잡다한 거랑 묶여서 191만 원이나 주고 추가해야 가능했던 옵션이거든요. 사실 거기서 진짜 쓸만한 건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랑 풀오토 에어컨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 기본으로 에어컨이 들어가 주니까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이 10.25인치를 포기하신 분들이 차선책으로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서라운드 뷰까지는 아니어도 후방 카메라는 봐야 되니까 이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79만 원, 여기에 하이패스 시스템이랑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에서는 아예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에어컨이랑 8인치 디스플레이, 이게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금액까지 생각하면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금액 차이가 훨씬 더 좁혀지겠는데요? 물론 하이브리드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장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사륜구동 조작하는 게 빠져있죠. 하이브리드에서는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사륜구동을 그렇게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도심 주행을 많이 하실 거고 또 주말에 차박, 캠핑 이런 걸 자주 간다 하더라도 뭐 엄청난 험로가 아니고서는 사륜구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은 단점이지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현대에서 장착을 했다는 애프터 블로우, 이제 에어컨 선풍구에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차의 시동을 끄면 에어컨을 틀고 있을 때 남아있던 그 물기 때문에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동을 껐을 때도 어느 정도 바람이 좀 나와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신기술인데 하이브리드에는 빠져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요건 단점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2열 시트를 폴딩을 한번 시켜봤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완전 풀플랫이 돼서 그것도 좀 차박의 장점이다 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시트가 완전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떠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져 있고 지금 이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턱도 조금 생겼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차박만을 위해서 이게 단점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고 돈이 들고 하겠지만 매트를 깔아준다면 뭐 이 정도는 그렇게 큰 하이브리드의 단점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휠인데요. 이제 가솔린이랑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가면 19인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가더라도 19인치 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휠 같은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단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디젤이나 가솔린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냥 18인치 정도면 만족을 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28인치 휠이 크게 단점으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투싼 가솔린 살까 디젤 살까 하이브리드는 좀 비싼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강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팩트 그 부분은 뭐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한 생각들은 진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차를 진짜 구입하실 분들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